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. 이 마음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, 이 책임을 어떻게 다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, 그러고 나니까 후원금이 다 차면은 더 이상 넣으실 수가 없어요. 계좌가 막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보내시고 이 꽃을 그렇게 보내세요. 그래서 방이 그냥 꽃밭이 돼버렸습니다. 완전히. 그 꽃을 볼 때마다, 꽃을 보면은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, 좋으면서도 늘 죄송한 거예요. 그게 정치한다고 들어온 계기도 그렇고, 그 전에 제가 청와대를 간 것도 그렇고, 제 나름으로는 제가 이제 한 50 넘게 살면서 제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, 또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,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, 내가 이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면, 친하게 지내면 참 좋겠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을 좀 닮고 싶고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제 아내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두 사람이 문재인과 조국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결국 뿌리치지 못하고 청와대에 가게 되고,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, 제 나름대로의 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많은 분들의 권유와 또 대통령님의 뜻을 생각해서 이제 정치까지 하게 됐는데, 그 과정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웠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. 뭐 한 2년밖에 안 됐지만 자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열심히 힘겹게 물살을 헤쳐서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는데, 뒤돌아보니 강물은 다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, 저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고 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, 그때 제가 쓴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 3, 4일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이게 뭔가 이제 나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다라는 거를 제가 올렸더라고요. 이거를 그냥 꼭 절망이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고,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유신 시대에 대한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는, 유신의 잔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마지막 계기로 생각하기로 했다, 뭐 이런 걸 했었는데, 지금 이제 전직 깡패하고 독립운동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뉴스에 등장하는 세상이 되니까, 이게 아물지가 않더라고요. 많은 분들께서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, 대부분들이 그러시죠. 그 남자분들, 제 또래의 친구들 엊그저께 뭐 잠깐 봤는데, 텔레비 키는 유일한 경우가 기아 타이거즈 야구할 때, 요새 잘하니까. 그런데 유시민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저께 또 유시민 선배님 재판 또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? 형사 재판 절차를 사람들이, 우리 빨간아재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, 형사 재판 절차를 그동안에 이렇게 만들고 발전시켜온 이유는, 민주주의는 아까 이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다면, 형사재판 절차에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것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생기고, 자백만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생기고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. 그러면 조국 장관이나 특히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에서 그 표창장과 관련된 얘기들, 그 다음에 우리 박지원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그 디지털 포렌식에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 정도의 상황을 접하게 되면 이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, 또 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배운 것이 법률가들이고, 그런 것을 원칙이라고 답안지에 쓰고 먹고 사는 게 법률가들이고, 그런 얘기들을 지킬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행세하고 있는 게 법률가들이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,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접했지만,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뭐 그전에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, 그런데 문재인의 시대에도 이들의 생각,
이들의 버르장머리는 변하지 않았다. 지금 아까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열받고 마음에 닿았던 장면은 그겁니다. 장경욱 교수님께서 내가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싶었다. 그리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? 재판부에서 아이고 변호사님 시간도 없고 한데 이 정도 저기 이렇게 했죠. 지금 판사 출신들이 재판을 받고 있죠. 양승태를 비롯해서. 그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지는 줄 아십니까? 그 나와 있는 기록들을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 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.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.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겠죠. 그런데 그자들에게는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이 무제한적으로 허락되면서 그리고 재판부 안 바꾼다고 또 얼마나 또 그 난도질을 해댔습니까? 그러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법률가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고쳐내야 될, 바꿔내야 될 어떤 책임이나 사명 같은 거라고 다시 한번 새겨졌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좀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래서 그대가 조국이라는 말이 그런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없어지는 게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유시민 선배님 말씀을 하여튼 짧게 마무리하자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분노, 억울함, 실망, 상실감 이런 것들로 지금의 정서를 표현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다. 유시민 선배님의 생각은 우리가 자존감을 훼손당했다.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시민들이고 어떤 나라인데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갖고 오고 지금 성취해온 민주주의인데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저런 대통령과 그 부인을 봐야 된다고? 이것 때문에 텔레비전을 못 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이 자존감을 그냥 우리가 분노로 소모하지 말고 이런 자존감들을 잃지 마시고 그것을 모아서 정말 진정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또 한 번의 제대로 된 역사의 성취와 승리를 꼭 이루어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